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몇 페이지죠? 개발의 형아 맞습니까? 맞죠? 112페이지. 예, 오늘은 국토법을 뛸 겁니다. 양이 얼마 많지 않아 가지고, 하지만 중요해요. 여기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것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제 내용들 했죠. 그죠? 예. 거기에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을 했어요. 그죠?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국토법에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했고요. 앞으로 할 개발법상 다음 주부터 할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리법상 정비 사업, 세 가지 사업이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세 개 사업을 우리는 통틀어 가지고 공적인 개발 사업이다. 공적 사업이다. 인가받는다. 그렇죠. 그죠? 저를 보세요. 자. 뭘 받아요? 예, 인가받는다. 거기에서 반대급부로 나온 것이, 그러면 사적인 개발 행위는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는다. 오늘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개발 행위라고 하죠. 개발 행위. 개발행위 허가.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일까요? 그 도시 안에 수장이 허가할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개의 도시다 그러면은 누굽니까?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바로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다. 그런데 책 보시면 요거 나올 겁니다. 해놓고 허가 왔는데, 자, 도시 군 계획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아냐 그거야? 내가 알면요 왔겠냐 그거야? 책 봐요. 그죠? 분명히 파랗게 돼 있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에 허가받아라. 그런데 마지막 줄에 도시군계획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렇죠. 얘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시험 잘 나와요. 아시겠죠?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그러니까 공적개발 사업은 여기에 끼지 말아라. 너는 가서 인가받고, 여기는 뭡니까? 허가받는 것만 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말이. 따라합시다. 공과 사를 구분하자.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그런 쓸데없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 안에 보니까 허가받는 것이 많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건축물을 건축할 때, 뭐 할 때? 건축할 때 허가받아라. 자, 공작물을 설치할 때. 건축은 건축물이고, 공작물은 제가 설치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허가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 자,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맨 밑에 있죠? 그죠? 요걸 세 번째로, 요걸로 한 두 번째죠? 옮깁니다. 물건, 줄여서 적치한다. 적치. 쌓을 적자입니다. 물건을 쌓아놓을 때에도 허가받고 하라. 그런데 책 보시면 잘 나와 있지만 이것도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집에, 내 앞마당에다가, 내 담장 안에다가 물건을 쌓아놓는다면 그걸 허가받아요? 내 집인데? 그것이 우리가 담장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 울타리. 그죠? 울타리. 그러니까 내 울타리 안에는 허가 안 받아요. 울타리 밖에. 그죠? 내 울타리가 아닌 지역일 때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그것도 용도 지역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녹, 관,
자에서만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 중입니다. 아시겠죠? 울타리 밖에, 울타리 안은 당연히 아니다. 내 땅, 내 집이니까. 요것도 얼마 이상? 1월 이상. 아시겠죠? 1월 이상. 녹관자 1월 이상 쌓아놓을 때 반드시 허가받으라.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죠? 자, 있음 법칙한 게 하나 빠졌어요. 예. 뭔가 이것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요. 뭘까요? 예? 말을 해, 말을.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것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왜 빠졌지? 뭔가 얘랑 좀 연관성 있잖아, 용도지역이. 뭐예요? 농림지역. 뭐죠? 농림지역. 그죠? 예. 아, 잠깐만요. 내가 얹히고 말지, 내가. 일반적으로 녹관농자, 그죠? 일반적으로 녹관농자인데, 농림지역이 빠졌죠, 그죠? 여기에. 농림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농림지역은 대부분이 이제 전답과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농사 짓는 땅들이 많죠. 수시로 여러 가지들을 쌓아 놓을 텐데 일일이 다 허가받고 하기는 무리예요, 무리. 그래서 농림지역은 해당성이 없고 어디에만 있다고요? 녹관자에서. 그 얼마 이상? 1월 이상.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쌓아 놓을 때 저는 허가 안 받습니다. 저는 허가 안 받고 쌓아놨다가 29일째 뺍니다. 그럼 더 아시겠죠? 얼마 이상? 1월 이상. 편법은 많아요. 그런 땅에 쌓아놓을 짐도 없지만.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할 때 허가받고 하라. 크게 5가지입니다. 절토.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는 것이 절토입니다. 성토. 억울할 때 하소연하는 것이 성토가 아니고 파인 부분을 메꾸는 것이 성토입니다. 그리고 고르지 못한 땅들을 다지는 것이 정지고요.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쳐 바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포장이에요, 포장. 착 쳐 바르잖아, 그죠? 아스콘, 시멘트. 그리고 바다 매립, 즉 공유수면 매립도 토지 연결 변경인데 전부 다 허가받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거 중요하죠. 경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작은 누가 봐도 토지 연결 변경이 맞아요. 그죠? 맞는데 허가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마다 만약에 여기가 뭐 강명시도 뭐 주변에 만약에 전납이 있다. 경작도 허가받아. 그러면 광명시장은 일 못합니다. 맨날 새벽마다 전화 왔고 시장 받고. 왜요? 오늘 밥 갈아도 돼, 안 돼? 맨날 부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형질 변경은 맞지만 뭐라고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경작이지만 허가 대상 경작이 있습니다. 자, 책 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책 보시면 그 밑에 보세요.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묶으세요. 얘는 허가받습니다.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럴 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3번에 3번. 3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1번, 2번은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뭔가 경작인데 뭔가 다른 데 영향을 미친다. 이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재활용 골재, 사업장, 페트병, 무기성 온이 등 수질 오염 또는 토질 오염에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뭐가 우려가 있는,
영향을 미치는 뭔가 우려가 있는 그거 외에는 외우지 마세요. 그런데 3번은 요겁니다. 경작은 경작인데 지목이 바뀔 정도의 경작은 허가받아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그렇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반드시 허가받는데 단 또 있죠. 가로 안에 요건데 전하고 답 사이에 전답기의 변경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섞어내요. 아시겠죠? 경작은 허가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은 허가받지만 전답끼리만 허가받지 않는다. 이거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석 채취. 쉽죠, 그죠? 토석 채취는 흙 캐고, 돌 캐고, 자갈 캐고, 모래 캘 때 당연히 허가받고 하라.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다 좋은데,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간단해요. 토속 채취한다고 허가받고 토지 형질 변경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애초부터 토지 형질 변경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맞는 허가를 받고 해야 맞다. 왜냐면은요 이 두 가지가 잘못하면은 성격이 좀 비슷해요. 그죠? 뭔가 돌을 캐는 것 같고 뭐 자갈을 캐는 것 같지만 꼭 뭐 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시켜줘서 그 해당에 맞는 허가를 받고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토지 분할. 얘는요 당연히 토지 위에 건물이 없을 때 그죠? 토지만 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건 제외. 건축물이 없다는 것이죠. 없다. 우리가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까지는 물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토지보다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에서 아무리 칼 잘 드는 거 갖고 와서 땅을 맨날 잘라봐. 잘라지나?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그냥 종이에 줄 끊는 거예요. 그죠? 자대고. 그냥 그러면은 삐뚤으니까 자대고 찍 끝.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요 크게 다섯 가지가 바로 허가 대상이다. 이럴 때 토지보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책에 보시면 녹관농자 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받았다면은 중복해서 안 받지만 안 받고 토지 분할하려면 이 법에 의해서 허가받고 해라.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거는 건축법을 배우고 와야 되는데 대지 분할 제한 찾아봅시다. 건축법에. 역시 392. 자, 392 폈습니까? 그 중간에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 있어요. 요게 기준 면적입니다. 주거지역은 얼마? 60. 상업 150. 공업 녹지 기타는요. 기타는 거기 주상공록이죠. 기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 외 지역. 또 있습니다. 미지정 지역. 아시겠죠?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은 지역. 또는 도시 외 지역. 이게 만약에 도시 외라면은 거기 도시 외 했을 겁니다. 하지만 도시 외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인 겁니다. 요거요. 건축법 시간에 요거 단독 문제로도 잘 나와요. 시험에. 요게 뭐라고요? 일단은 기준 면적, 대지 분할 제한. 그러니까 이 면적에서 더 잘라버리면 토지의 쓸모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자르지 말라. 그 뜻입니다. 만약 그래도 하고 싶으면 허가 받고 해라. 그러면 허가를 가능한 한다, 안 한다? 거의 안 한다. 물론 이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자르면 되겠죠.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하는 김에 외워버려요. 따라합니다.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무슨 말입니까? 주거 기타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다 같이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한 번 더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마지막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요 면적 미만으로 분할 시에는 허가 받고 해라. 여러분들 이미 배웠잖아요. 지난 입문할 때. 특히 하나만 해볼까요? 주거지역은 60이에요. 60제곱미터죠? 이걸 평수로 바꾸면 몇 평이죠? 예, 몇 평이에요? 두들겨 봐요, 계산기로. 봐봐요. 해봐요, 한번. 자, 60 곱하기 얼마 하죠? 3.35 하면 180인데 얼마 해야 돼요? 0.3025 해보세요. 그렇죠. 18점. 그러니까 18평. 그죠? 그러니까 18평을 반 잘라보세요. 몇 평입니까? 9평이죠? 쓸모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9평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면적 미만은 허가받고 해라. 허가를 하고 안 하고는 강명시장 마음이고. 일단은 세 번째는 뭐냐? 5m 이하. 5m 이하. 그러니까 5m면 저쪽 벽에서 대충 한 이 정도. 이찌니, 산시, 고. 요까지. 잘라보세요. 2.5m면 거의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m 이하 분할도 허가받고 해라. 아시겠죠? 세 가지. 예, 세 가지. 여기 있어요. 이것이 바로 허가 대상이다.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따라요. 건축하고, 다시. 저기 봐요.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시작.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시작.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까먹지 마세요. 앞사람 머리 때문에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거 공부하세요.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테테테. 아시겠죠? 하면은 바로 외워버려. 침 찍었네? 공부했는데. 이러면서.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있는 112페이지,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상관 2번. 변경허가. 당연히 이것도, 자, 저를 봐요. 이렇게 볼까요? 요거를, 허가를 뭐 할 때도, 자, 변경할 때도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인가 받아라, 변경도 인가 받아라. 아시겠죠? 승인 받아라, 변경도 승인 받아라. 그건 다 똑같아요. 다만 항상 변경 중에 경미한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 받아라 아니면 허가받지 않든지 아니면 신고하든지 그런 표현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는 변경도 허가받는데, 자, 무슨 변경? 경미한 사항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않고 그냥 허가권자에게 통지해요. 이때 5가지가 있는데, 여기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가지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온다. 첫 번째, 사업기간의 단축입니다.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일 년 걸릴 거, 한 달 빨리 해.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시간도 절약, 돈 절약. 이거는 그냥 경미한 겁니다. 이거는 허가 안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이든 건물이건 부지든 연면적인 간에 면적. 땅 면적인 건 건물 면적인 간에 면적. 5% 범위 내, 5% 이내 축소입니다. 축소.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자, 5%면 중요해. 이것도 10% 나오는 거니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단축이고 축소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축이 만약 이게 연장으로 나와버리면은 틀리고 축소가 확대로 나오면은 어떻다고요? 틀리다. 요렇게 시험 잘 나옵니다. 하여튼 확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연장 아니야. 요런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그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내용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봤잖아요. 어떻게 틀리게 하는 것까지 내가 설명 다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돼요. 그래야. 따라해 볼까요? 단축. 축소. 단축. 축소. 그렇죠? 시작. 단축. 축소. 한 번 더 시작. 단축. 축소. 마지막 시작. 단축. 축소. 근데 5% 10% 헷갈려. 그죠? 그래서 지금은 5%지. 이따 1시간 끝나면 5%인가? 이럴 때. 자, 허가 대상 행위가 제가 만든 점 좀 몇 가지요?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연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로 1번 그 얘기고요. 박스 있고요. 가로 2번 사고 통지가 뭐라고요? 마지막에 통지해라. 그러니까 이 말이 허가 안 받고 그냥 통지만 한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4번. 개발행위 허가 제외. 예외보다 제외. 제외가 뭐죠? 허가받지 않는 말이죠. 그죠? 허가 제외.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 제외. 아예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게 일단 3가지 있는 첫 번째. 응급조치, 재해 복구 등 응급조치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난리 나가지고 지금 난리야 난리. 당장 지금 사람이 죽고 산에 문제 걸렸는데 언제 허가받아? 그렇죠? 그냥 해야지. 다만 나중에 사후에 조치하고 응급조치하고 얼마 내에? 그렇죠. 1월 내에 신고하라. 어쨌든 신고도 어쨌든 허가받는 건 아니죠. 그죠? 예. 두 번째. 자, 앞으로 이제 건축법 시간 가면 배울 거지만 건축법에서 건물 지을 때도 허가받아요. 하지만 일부 한 페이지가량은 신고받는 게 있습니다. 시험 잘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요겁니다. 요거 신고 대상인데 신고 대상 건축물 중에서 85제곱미터 이내, 그건 지금 쓰지 마세요.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할 때, 그러니까 건축법 규정상 신고사항이 국토법에 와서 할 때는 일단은 허가 안 받고 신고도 안 해요. 아시겠죠? 일단은 그래서 국토법은 항상 한 바퀴 돌고 와야 돼요. 특히 건축법을 하고 와야 이해가 돼요. 공부할 때마다 건축법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와야 조금 낫다. 세 번째, 경면상. 자, 여기서는 요게 중요하죠. 3번. 자, 책 봐도, 자, 동그라미 3번이 넘겨보세요. 제일 많죠? 그냥 그래요. 그죠? 예. 그죠?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뭐. 자, 저를 봐요. 그런데 내용이야 내가 설명하면서 정리하면 뭐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안에 이래 보면은 숫자가 나와. 그죠? 이 숫자 때문에 이제 헷갈리고 머리 아프고 한글도 어려운데 숫자까지.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숫자를 한번 접목해 보자. 내가 만든
숫자 배우는 방법. 아시겠죠? 내용과 전혀 관계없어. 그냥 시험장 가서 요 문제가 나오면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내용과 전혀 관계없어요. 왜? 맞추는 게 중요하지. 맞추는 게. 뭐 수업할 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가 질문하면 대답도 잘하고 막 다 아는 것 같아. 막 대답도 하고 질문도 쓸 줄도 알고 문제만 보면 다 틀려. 그게 뭐예요, 그게? 물어도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거 안 해왔어요. 풀면은 다 맞아. 그게 나. 그러죠? 네. 난 둘 다 아니에요. 자랑이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궁여지책으로 내가 그냥 만든 하나의 그냥 논리다. 책 보니까요. 먼저 저를 봐요. 책은 좀 이따가. 용도 지역 가지고 아직 틀리게 하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봐봐요. 먼저 어디에서라는 말 나와요. 자, 하나만 볼 거라 하나만. 6번. 아니, 하지 말고 4번. 자, 4가 뭐죠? 4번. 토속 채취자 토속 채취 박스 안에 1번 보니까 도시지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가지고 틀리게 하지 않더라고요. 뭐에서 됐습니까? 요것이 2번 가면 도시 자연지구 왜 있어. 자, 들어봐요. 나 이거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10년 전에. 뭐에서 하면은요 면적자가 나온다. 이 정도 25예요. 나머지 기타 50이에요. 아시겠죠? 면적 25. 나머지 뭐 높이, 부피, 깊이 다 뭐라고요? 50이에요. 요것이 외로 가면 이게 따라하십시다. 10배. 몇 배? 10배로 바뀌어요. 10배로. 그러면 여기서 면적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면적은 이게 경량거니까 당연히 요거 이내겠지. 요거 이상 아니겠지. 그죠? 이내겠지. 이내. 기타 얼마요? 얼마야? 500. 끝! 그런데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작물이 바뀌어가지고 하나 더 해야 돼. 해놨는데 공작물만 바뀌었어. 그래서 여기다가 합니다. 공작물만. 공작물만 뭐에서 하면 얘는 무조건 전부 다 50이야. 면적도 50. 다 50. 뭐라고요? 다 50. 요것만. 그런데 요걸 외로 가니까 여러분들 공작물 몇 글자요? 얘는 3배예요, 3배. 몇 글자서? 3글자라서 3배입니다. 그러니까 왜 얼마 나가요? 전부 다 150. 이제 끝났어. 끝. 하여튼 내용과 전혀 관계없어. 아시겠죠? 요렇게 하도 알면은 일단 풀자. 대충 그냥 이해하고 무조건 외워서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헷갈리니까. 그렇다고 이걸 버려하고 넘어가기에는 또 아까워요. 왜?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5개 지문 중에 나와봤자 1개 지문이지만은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하자. 내가 버려하는 것들은 아예 버리고 이런 거는 또 버리고 또 그런 걸 또 본다 또. 책 봐요 이제. 정리합니다. 1번 건축물의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허가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해라. 신고조차도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어쨌든 허가 제외죠. 2번 공작물. 들어봐요. 공작물. 요걸 먼저 합니다. 공작물. 먼저 숫자 나오는 것만 먼저 해볼까요? 1번 뭐에서 나오죠. 그죠? 점 50이잖아. 부계 50, 부피 50, 면적도 50이고요. 2번 도시, 자연, 지구 왜? 몇 배? 3배죠.
150, 150, 150. 자, 3번 동그라미 하세요. 3번. 녹간농. 따라합시다. 녹간농. 자, 녹지 관리 농림입니다. 여기에 자연환경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X. 녹간농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녹간농 농림. 여기 자 아닙니다. 녹지 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는 그냥 해라. 녹간농 농림. 그런데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입니다. 얘는 허가받습니다. 3번 토지연결 변경 1번 높이 50, 깊이 50 이내에 무조건 50, 50이죠. 50 면적만 아니면 절토, 성토 정진대 줄 거예요. 포장은 제외. 포장은 50 이내일지라도 허가받습니다. 포장은 제외. 그까지만. 그 다음에 3번. 2번 보지 마세요. 3번. 줄 거예요. 조성이 완료된. 저를 봅니다. 조성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이미 조성 전에 허가받고 조성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인데 대신 그래도 절토, 성토는 제외한다. 절토, 성토만큼은 다시 또 허가를 받아라 그 얘기죠. 4번 줄 겁니다. 국가 지자체는 당연히 허가 안 받겠죠. 그 다음에 4번 했고요. 뭐뭐에서 면적 25 나머지 50. 2번 뭐뭐 왜 면적 10배니까 250 나머지 500. 자, 6번을 먼저 합니다. 5번. 토지분할 1번.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분할. 사도. 이거는 누구 땅입니까?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 그죠? 내 개인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내가 일정 부분 끊어가지고 기부 체납식을 해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 길로 지나가야 농사 짓는데 내 땅을 잘라서 지금 현재 사도 개설하려고 허가받는데 그건 맞아. 너 허가받고 해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 안 하고 말지. 그러죠? 예.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는다. 사도의 사 동그라미 하시고요. 2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공 동그라미 공공용지건 공용지건 간에 예. 그러니까 공익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행정의 행 동그라미 하세요. 행정재산 중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형. 우리가요 상기적으로 잠깐 설명하면은 이제 국유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유재산법이죠. 여기 보면 나오죠. 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그리면 한쪽은 지켜 쓰고 있는 행정재산이라면 이쪽은 일반 재산입니다. 과거에 잡종 재산을 이렇게 이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전부 다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용도를 폐기시키면 폐기된 그 땅은 일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뭔가 얘는 공익적인 목적. 현재 사용 중입니다, 현재. 근데, 저 땅은 이제 더 이상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 땅이지만 사용할 필요 없는 땅이야. 용도 폐지. 용도 폐지할 때 그때는
허가받지 않고 잘라버리고 그 땅이 바로 뭐라고요? 옛날에 잡종재산인 일반 재산입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안 쓰잖아요. 얘는요, 얘는 매각이 안 됩니다. 얘는 돼요. 얘는 돼. 그럼 뭘로 할까요? 그냥 팔아버려! 팔자! 어떻게 팔까요? 힌트. 경매 아니면 공매! 어떻게 알았지? 공매로 처분합니다. 자, 책 봐, 이제. 그러니까, 행정재산 중, 원래는 전부 다가 행정재산이었는데, 그 중 일부를 뭡니까? 용도 폐지. 이렇게. 용도 폐지할 때 분할. 그 폐지에서 나온 땅이 뭐라고요? 일반 재산. 뒤에 거. 일반 재산을 매각 등등 하기 위한 또 분할. 전부 뭐요? 허가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많아요. 여기 우리가 행정재산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총 재산이 종류가 네 가지. 공공재산, 공용재산, 그다음에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문화재. 그죠? 문화재.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보존재산입니다.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인데 문화재 등등이 바로 보존재산 쪽에 해당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 일부가 도시 군계획시설 할 때 동그라미 하세요. 도시 군계획시설로 지정되는 곳이가 된 해당 토지 분할. 어차피 이제 앞으로 공적개발 사업 하기 때문에 요거 분할 시에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하시고. 5번. 너비 5m 이하. 저를 보세요. 조금 전에 5m 이하 분할은 허가받죠. 그죠? 이하. 분할 제한 면적 미만도 허가받죠. 뒤에 거. 분할 제한 면적 이상 동그라미 하세요. 이상은 허가받지 않겠죠, 그죠? 예. 미만이니까 미만. 그죠? 분할 제한 면적, 아까 미만. 허가받죠? 5m 이하도 허가받지만, 요거 반대 이상은 당연히 허가받지 않겠죠. 요거를 이상을 미만으로 바꿔냅니다, 시험에. 주의하세요. 사공행도 이상. 다 같이 시작! 사공행도 이상. 한 번 더 시작! 사공행도 이상. 마지막 시작! 사공행도 이상. 6번 물건 적지. 1번 녹지 지구에서 면적 25. 나머지 50. 그렇죠? 그 다음에 나 요거요 2번 할 때 고민을 엄청 했어요. 관리에서 그죠? 에서 왜가 아니야. 어떡하지? 하다 고민 중에 가로 안을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왜자가 있더라고, 왜자가. 아, 참. 왜? 줄 거야, 왜? 있어요, 하여튼. 면적 250, 나머지 500. 어거지인 줄 알아. 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절차. 1번. 신청. 1번. 제출합니다. 1원칙.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가 그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동그라미 하세요.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의 위 동그라미. 환경호의 경관의 조경의 기위 환경조. 다 같이 시작. 기위 환경조. 한 번 더 시작. 기위 환경조. 요거를 앞으로 요렇게 너 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내가 허가해 줄게. 라는 말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야 돼요. 이걸 먼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기위 환경조 등에 관한 뭐라고요?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해라. 2번 예외 줄 거세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안에서는 기위 환경조 중에서 기에 대해서만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울 때 요걸 배우고 나야 이게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설명 그때 하겠습니다. 2번 의견 정치. 항상요 공과 사가 싸우면 공이 이겨요. 그렇죠. 이럴 때 2번은 무슨 얘기냐? 사적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보니까 앞 동네에 현재 공적 개발 사업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봐야지. 당신의 공적 개발 사업이 지금 내가 허가를 하려고 하는 그 토지와 연관돼 있느냐? 그럴 때 연관돼 있다 그러면은 허가 안 할 것이고 없다 그러면 허가하겠죠. 그죠? 이렇게 마지막 줄. 바로 도시 공적 개발 사업인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 동그라미 하세요. 의견. 동의 X, 동의받는 게 아니에요. 상관 2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1번 처분 기간, 허가하든지 불허가든지 얼마 이내에? 15일 내에는 해줘라.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라. 그런데 바로 밑에 중간에 마지막 줄, 이 15일이라는 숫자 안에는 심의 또는 협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그 기간은 별도입니다. 서면 통지. 자, 허가, 불허가 처분할 때 마지막 줄 줄 거요. 서면 또는 국토이용 정보 체계를 통하여 알려라, 통지하라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주로 합니다. 3번 조건부 허가. 조건부 허가. 자, 요것이 좀 전에 한번 나왔던 건데요.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자, 저를 봐요. 허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허가해줘. 알았어, 허가해줄게. 허가해줄게. 근데 기위 환경조가 필요해. 그죠? 필요해. 요와 관련 거 필요해.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죠. 해?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 제출해. 오케이? 됐죠? 두 번째. 그래, 한다고 했지? 그래, 나 너 믿고 싶은데 나 너 못 믿겠어. 왜? 민간이야. 뭐라고요? 민간. 공법은요,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주체가 누굽니까? 행정청이에요. 계획을 만들고 집행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주체인 바로 행정청이기 때문에 민간은 이 작것들이 무조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렇죠. 안 믿어. 그러니까 뭐 동의 받아와라, 뭐 해와라, 돈 예치해라. 끝까지 속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은 나 너 민간이라 못 믿어. 네가 국가냐, 지자체냐, 공공기관이냐, 공공단체냐 라는 믿어. 왜? 끼리끼리니까. 그러니까 민간 못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돈 예치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예치해서 중간검사 나누다 끝나면 내가 다 돌려줄게. 하지만 혹시나 그 사이에 민원이 발생해서 네가 기위 환경조를 안 하면 그 돈 갖다 내가 팍팍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할래 안 할래 라고 하는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오케이 하면은 허가하고 노 하면은 허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자, 조건부 허가, 특광 등은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 자, 똑같습니다. 기, 위, 환, 경, 조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했어요. 기, 위, 환경조 등에 관한 줄 끄세요. 조치할 것을 조건 동그라미 하시고 조건을 걸어서 허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조건부 허가입니다. 이럴 때 당연히 가로 2번 조건 거니까 신청자의 의견 듣는 건 당연하다. 그죠? 예, 들 거예요. 바로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어보고
오케이 하면은 허가하고 노 하면은 안 한다 그 얘기죠. 이때 쌍가로 4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행보증금 예치 1번 예치 대상 및 사유 똑같습니다. 특광 등은 또 동그라미 하세요. 기위 환경조 기위 환경조 등을 위하여 요것 때문에 줄 거예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령 동그라미 하세요. 하시고 밑에 참고 보입니까? 화살표 땡기세요. 대통령령 동그라미 하시고 참고 박스죠.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있죠. 화살표 딱 땡기세요. 그러니까 기위 환경조 때문에 밑에 거 할 때는 당연히 뭐 하라고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라. 뭐 때문에? 기위 환경조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세요. 마지막 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치하지 않는다. 누굽니까? 국가, 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공공단체. 그러니까 여기는 민간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민간이라는 단어가 시험 안 나옵니다. 얘네들이 예치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자, 저거 봐요. 이제 정리합니다. 바로 조건부 허가는 뭐냐? 바로 이행보증금이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데 이때 예치하는 자, 첫 번째 뭐예요? 먼저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예치하지 않는다. 자, 책 보면서 줄 거세요. 두 번째. 도대체 얼마를 예치하냐? 총 공사비의 20%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최대 100억이면 최대 20억이죠. 세 번째, 원칙이 현금이라면 예외 이행 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원칙으로 하여야 하지만 이행 보증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돈 예치 언제 돌려주느냐? 바로 준공검사. 검사 받으면은 즉시 반환한다. 자, 요 네 가지가 다예요. 네 가지가. 그 내용이 가로 2번에 예치금액 동그라미 1번 바로 두 번째 줄 끝에 나오죠. 그죠? 총공사비 20분 이내 마지막 줄 조례고요. 3번 예치 방법 현금 원칙 이행보증서 예외 반환 나오죠? 예, 거기 준공검사 받으면 즉시 반환한다. 이럴 때 그럼 참고박스 왼쪽에 그럼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그죠? 자, 1번 줄 겁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속 채취 요겁니다. 여기에 물건 적치와 토지 분할이 들어가면 안 돼요. 1번에 그죠? 물분 X 물건 적치 분할 토지 분할 물분 X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물분 X 인하여 도로 등등 줄 겁니다. 동그라미입니다. 기반시설의 기 동그라미 하세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기. 저를 봐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네 가지가 있는데, 자, 토속 채취한다고 허가를 지금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보니까 뭐 허가를 뭐 못할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큰 도로변에서 글로 가려면은요, 덤프 트럭이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도로 등등은요, 지자체에서 설치해 주는 게 일반적이고 맞아요. 상하수도 도로는 누가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얘기하죠. 그 도로가 설치된 이후에 이 지역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고 사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오로지 토속 채취하는 그 사람밖에 사용 안 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사업이 끝나도 더 이상 방치야, 방치. 그러니까 너 하나 보고 너 때문에 너한테 이건 특혜다. 세금을 쓸 수 없지 않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가 직접 네 돈으로 도로를 설치한다면 허가해 줄게. 그 얘기예요. 그렇게 못하지. 그럼 안 해주는 것이고. 예썰 하겠습니다. 알았어. 허가해 줄게. 근데 너 못 믿어. 왜? 민간이야. 돈 예치해. 얼마요? 20억 예치해. 가령. 아시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2번. 토지의 굴착. 굴착의 굴, 동그라미에서 굴착. 굴착 알죠? 그죠? 땅 팔 때. 특히 우리 옛날에 그 MBC 보니까 그 막 아프리카 가지고 우물 팔을 때. 기억납니까? 예, 막. 이따만한 막 기계 박아가지고 막 내려가면서 우물 파가지고 막 하잖아요. 땅 팔 때. 근데 그거 잘 들어보면은요, 정답 나와요. 굴착. 굴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소리가 굴착이요. 굴착. 땅 팔 때. 그럴 때 혹시 진동 때문에 그 부근에 담장 내지는 건물에 금간다. 어떻게 책임질래? 물어주셔야죠. 알았어. 어떻게 물어줄 것인가? 계획서 제출해. 그리고 못 믿어. 또 뭐예요 또? 너 민간이잖아. 돈 예치해. 아시겠죠? 그런 뜻이 다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토속의 발파. 발파 뭡니까? 특히 토속. 큰 바위, 인간의 힘을 못 깹니다. 뭘로 하죠? 구멍 파가지고 다이너마이트 집어넣어가지고 탕! 지붕에 꽉 하잖아요. 그럴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발파. 그 다음에 네 번째, 차량 통행의 차 동그라미. 특히 여름에 보세요. 먼지 휘날리고, 그렇죠? 막 그 지역 주민들은 밖에다가 빨래도 못 널고, 창문도 못 열고, 그럴 때 그 지역 주민에게 피해 간다면 어떡할래? 당연하죠. 물어줘야죠. 등등등 생략. 그 다음에 5번 줄 보세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속의 채취까지만. 토지 형질 변경합니다. 다 갈아엎잖아요. 토속, 채취, 돌, 캐가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빨간산. 그죠? 나무고 풀이고 없어요. 고개만 시뻘게. 보기 흉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비탈면에 적용. 비탈면에 비 동그라미 하세요. 그 비탈면에 적용해라. 네가 한다면 내가 허가 줄게. 아시겠죠? 이하생략. 5가지가 바로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된다. 이행보증금 뭐라고요?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굴비발차기다. 알아요? 굴비발차기. 굴비발차기. 굴착. 비탈면 적용. 발파. 차량 통행. 기반시설입니다. 굴비발차기. 바로 자린고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죠? 굴비 천장에 묶어두고 아버지와 아들은 앉아서 밥 한 손을 먹고 천장 보고 간장 찍어 먹고 앉아있던 아들내미가 얼마나 쏙 터졌으면 일어나가지고 굴비를 발로 확 찼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다. 굴비 발차기 시작. 굴비 발차기. 한 번 더 시작. 굴비 발차기. 공부할 때는 굴비 발차기 시험장 가면은 기억이 안 나. 조기 발차기 그거 안 돼요. 자, 좀 쉬었다 할까요? 예.